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요번 영어 어려웠다고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3.11%가 1등급을 맞았다고. 보통 상대평가를 해도 상위 4%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보다 더 적은 1등급 비율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오승걸 평가원장, 수능평가 원장이 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 사죄하고 물러나라고만 소리도 있다고. 어쨌든 제가 한번 영어쌤이라서 어떻게든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한 90년대 후반, 98년? 그 정도쯤 돼서 애들 학원에서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간에 한 2년 정도는 다른 거 한 적도 있어요. 영어 가르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다 지금 이렇게 쉰이 벌써 넘은 이런 시간 동안 계속 애들만 영어 가르쳐왔어요. 더군다나 주로 고등부 중심으로 가르쳐와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수능들을 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절대평가 되는 2018년에 절대평가가 됐는데 그 이전에랑 또 그 이후에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좋든 싫든 간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평가 되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애들이 영어를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영어 공부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성적도 나올 만큼 쉽게 나올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왜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이렇게 보면 학교마다 이렇게 영어 성적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만큼 또 자기가 학교 갈 때 드는 그런 비중도 영어 비중이 좀 더 낮아지는 바람에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 안 했어요. 물론 하는 애들은 계속 영어 1등급, 2등급 받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어중간한 애들 아니면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구장창 보면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주구장창 그리고 영어 또 국어도 옛날에는 국어학원 이런 건 거의 잘 다니지 않았는데 요즘은 국어학원 다니는 애들도 좀 보여.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만 국어학원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국어학원 다니는 애들도 좀 생겼어. 영어는 예전보다 확실히 애들이 어떤 수요나 아니면 생각 자체가 많이 좀 편하게가 아니 좀 쉽게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 성적도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 그러면 학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좋은 애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못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래서 학교 내신도 시험 치면 내신도 솔직히 고등학교 되면 내신 범위가 적지 않거든요. 학교 보통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학교 교과서 한 두세 가 들어가고, 모의고사 같은 건 당연히 모의고사 하나 정도는 들어가고, 또 부교재 써가지고 지네 부교재 영어 모의고사, 부교재에서 한 또 지문 따지면은 모의고사 지문처럼 하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들어가고, 거기다 또 무슨 단어장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어. 아니면은 조금 더 외고나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여기 구미 같으면 구미고나 이런 데 보면 외부 지문도 나와요. 외부 지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위 외의 지문. 외부 지문이 아니라 범위 외의 지문. 어떤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 범위 외의 지문도 몇 문제씩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내신만 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죠. 교과서만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달랑 2가 정도를 보통 시험 범위로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다시피 공부해서 가마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로 가니까 이렇게 범위가 한 3배, 4배씩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내용도 어렵잖아요.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면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중학교 교과서는 너무 유치해. 중3만 돼도 중3 되면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중3 교과서도 엄청 유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절대평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하면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영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18년에 절대평가 됐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한 8년 그리고 곧 10년이 다 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 안 하던 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하던 거 진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이 어휘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보다도 영어 단어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게 무슨 공고나 아니면 생각어나 그쪽이 아니고 진짜 일반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여기 지금 그때도 여기 지금 학교 가는데 보면은 왜 옛날에는 여기도 이 구미는 성적으로 잘랐어. 뭐 어느 학교는 내신이 한 250대, 어느 학교는 260대, 어느 학교는 좀 더 낮아가지고 한 220대. 그렇게 성적으로 잘랐지만 요즘 애들 독학하니까 성적으로는 안 잘라요. 그래도 또 어떤 학교에 많이 몰려서 오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뭐 정원보다 한 60명이 초과돼가지고 그 60명은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곤 하던데 어쨌든 성적으로 안 보다 보니까 왜 내신 중학교 내신이 150 최하로 이렇게 하면은 한 160, 170 이렇게 되면 진짜 공부 거의 안 하는 애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애들도 여기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많이 가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학교 가면 당연히 뭐 성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요번에 1등급, 2등급이 떨어진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쌓인 데다가 또 뭐 다른 과목들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부를 좀 덜하고 이건 충분히 내가 1, 2등급 맞을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금만 어렵다고 별로 저는 솔직히 이번 수능은 어렵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전 수능들 아니면 올해 3월달에 치는 고3 모의고사가 이번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봐도 되죠. 근데 뭐 수능이 어려운 여전히 뭐 지문에 안 나온 단어가 뭐 선택지에 나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평가원장이 뭐 사퇴하고 물러나라 막 가고 또 뭐 이렇게 막 머릿속에 사과하는 것처럼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 시험 치면은 당연히 시험이 어렵지. 쉬운 게 무슨 시험이야. 물수능이 나왔으면 더 난리 나는 거야. 공부하는 애들이 말로 공부하겠어. 지도 열심히 공부하는 애보다 지보다 더 못하는 애들이 지랑 비슷한 성적을 받으면 그거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수능보다 불수능이 좋죠. 당연히. 공부하는 애들이 요즘은 뭐 더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너무 어렵다. 분명히 뭐 수능이 영어가 불수능이니 그렇게 하는 애들 중에서 어차피 못 치는 애들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뭐 등급으로 따지면 막 5, 6등급, 6등급, 5, 6등급, 5등급 이하 되는 애들도 이거 너무 어려웠다고 난리 쳤을 거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불수능, 이게 4%를 진짜 상위 4%를 1등급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히 어떤 시험에 따라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진짜 한 7, 8%, 원래 한 6, 7% 정도가 이렇게 보면 절대평가 영어의 한 1등급 비율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쉬워져가지고 그건 한 10%나 이상으로 될 때도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막 난리 나죠. 너무 쉽다고. 근데 시험을 그렇게 쉽게 내면 그런 걸 차라리 시험을 왜 안 치고 말지. 영어를 차라리 수능에서 빼버리라고. 빼버리고 그냥 뭐 알아서 공부하게 하라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아서 제가 또 공부해가지고 뭐 토익을 보든 뭐 아니면 뭐 이 공무원 시험을 영어 시험을 보든 마음껏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 안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왜 공무원 시험 치는데 영어를 봐야 되냐고. 우리가 뭐 외국인 상대도 할 건데 왜 공무원 시험 영어를 봐야 되냐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채워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구급 공무원은 영어 시험을 안 보고 대신에 토익 점수로 대체하기로 했어. 그 위에 뭐 7급 이상은 또 영어 시험 뭐 본다고 하는 것던데 뭐 토익 점수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 공무원 영어 시험이 더 쉽지 토익 시험이 더 어렵죠. 토익 시험이 훨씬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근데도 막 영어를 왜 치냐고 땡깡 부려가지고 결국 혹딜라하다 혹 한 더 큰 거 더 붙인 꼴 하지 않냐고. 이런 것도 수능 영어 어렵게 나왔다고 난리치면은 분명히 또 다음에 시험 쳐서 좀 쉽게 내준다? 그러면 성적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학교에도 무슨 시험들 보면은 막 중간고사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중간고사 어렵게 내가지고 기말 쌤들이 조금 쉽게 내줄게 그러면 기말 성적은 더 안 좋아요. 더 처참하게 떨어져. 그게 쉽게 내주면은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쌤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지 하고 바람으로 그렇게 쉽게 내지만 절대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더 안 좋게 나요. 더 안 좋게. 여하튼 뭐 이렇게 3.11%가 뭐 1등급밖에 안 나왔다고 수능영어 쇼크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여기 지금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이런 거창한 이름의 운동본부는 또 어디서 만든가? 그리고 여기서 성명서를 내서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들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국어나 아니면은 특히 수학 사교육 시장부터 따지고 보라고. 지금 이렇게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원래는 영어 절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이렇게 따라서 다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영어가 너무 영포자가 너무 많으니까 영어부터 일단 절대평가가 되자고. 근데 결국은 지금도 계속 영어만 절대평가지 얘네들은 절대평가 아니잖아. 특히 수학.
계속 뭐 문제 어렵게 내고 막 수학 모의고사 보셨어요. 막 4점짜리가 엄청 많아요. 애들 4점짜리 손도 못 댄다고. 수학학원을 그렇게 주구장창 댕겨도 못 푸는 애들 셌어. 근데 그런 수학학원 이런 어떤 사교육 시장은 전혀 생각 안 하나 봐. 어디 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기 새끼들이 다 어디 수학학원 하나 보죠. 뭐 수학학원 이런 사교육 시장은 왜 생각 안 하냐고. 그러면서 또 국어도 옛날 같으면 사교육 안 했는데 국어도 요즘은 사교육 하는 애들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다른 과목들도 다 절대평가로 만들던가. 왜 다른 과목들은 그러면 뭐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왜 신경 안 쓰는데 뭐 수학은 중요하니까? 아니면 국어는 엄청 중요하니까? 아니 진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냥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다른 거 나중에 수능만 치고 나면 남는 거는 뭐밖에? 영어 공부밖에 남는 거 없어.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또 수능 치고 나서 온갖 잡스러운 시험들 칠 때 다 영어 시험들 치지. 아니 수능 치고 나서 어른 돼가지고 국어 시험 보겠어요? 아니면 수학 시험 보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볼 일이 없다고. 대신 영어 시험은 주구장창 보잖아. 딱 깨놓고. 근데 뭔 수능이 이렇게 영어 어렵게 나와서 뭐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른 과목도 생각하고 이런 소리 하라고. 뭐 영어 정말 만만한가 보지. 자, 계속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보면 절대평가인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1등급을 받은 학생이 3.11%밖에 안 되자. 여기 그러니까 교육시민단체가 우승걸 아까 그 사람인가 보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우리 보통 뭐 수능평가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뭐 다른 과목들 뭐 수학도 국어도 뭐 한 번씩 치면 다 불손이라고 난리치면서 왜 유독 영어만 이렇게 3.11% 나왔다고 더 난리칠까? 그게 계속 공부 자체를 영어는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영어는 당연히 쉽게 내야지. 또 그런 사람 잘하잖아. 뭐 중고등학교 영어 해도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니까 그런 소리. 우리도 다른 말 배우면 어떡하겠어. 단어부터 어떻게든 외우지. 뭐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다른 말 일어든 중국어든 어떻게 알겠냐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문법들도 당연히 공부해야지 알지. 그냥 덜컥 던져놔면은 일본이나 중국에 던져놔면은 술술 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배우지. 대신에 아는 거 단어 어휘부터 시작해서 문법도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이러든 중국어든 배우면 훨씬 더 빨리 배우죠. 근데 뭐 중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입도 뻥긋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지. 또 어떤 사람들이 심하면 뭐 영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쓸데도 없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공부 쪽에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대신에 뭔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공무원이 되든 뭔가 그런 데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어 공부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영어 성적이. 더군다나 뭐 요즘 막 사람들 가고 싶어 하는 구글이니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영어는 기본이지. 그런 거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취업 자체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뭐 영어가 어렵게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영어가 제일 만만한가 봐. 차라리 저도 한 번씩 말하지만 영어는 차라리 수능에서 빼던가. 빼고 그냥 뭐 선택 과목으로 치고 싶으면 치고 뭐 치기 싫으면 치지 않게 하던가.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영어를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가. 국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오면 불수능을 했다가 그냥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왜 영어만 그러냐고. 뭐 영어가 뭐 만만하게 보이는가? 진짜 영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게 영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뭐 아니면 뭐 공부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지. 그 공부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 시험 점수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알 텐데. 자, 어쨌든 교육 대개혁 국민운동 공부 이러도 참 거창하네. 여기는 9일 성명서를 통해서 오늘 9일이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게 했다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에 영어 시험이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넌센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고난도 문제냐고. 수학 문제들 보세요. 그 4점짜리들 그런 거 애들 손도 못 대요. 4점짜리면 다 틀려도 그 50점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4점짜리만 틀리겠어.
거기에 막 3점짜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많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수학학원을 댕기고, 정말 학교도 보면 괜찮은 공부학교 하는 학교 댕기는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수학시험을 맨날 시험 쳐도 50점대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 그런 애들 정말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매번 시험 치면, 모의고사 치면 국영수 성적을 다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영수 성적을 다 알고, 옛날 같았으면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했겠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또 성적표 보여달라고 하는 삐치는 놈들이 있어서 성적표는 안 보더라도 그래도 양심껏 한번 점수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웬만한 애들은 그런 거 점수 가지고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수학 성적이 50점도 못 벗어나는 애들, 그렇게 주구장창 진짜 맨날 보면 자습실에서 수학 인강 듣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50점도 못 벗어나는 애들 셌거든요. 그냥 한 70점 맞아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60점만 돼도 기분 좋겠다고. 맨날 50점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운 좋으면 60점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고난도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영어 문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월 모의고사가 오히려 더 지금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걸 쳐가지고 뭐 고난도 문제를 왜 내냐. 그리고 여기 지금 절대평가로 전화한 게 과도한 경쟁 완화.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켜서 용포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용포자들한테 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영어를 조금 더 하라고. 그런 생각으로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마치 엄청 쉽게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봐요, 사람들이. 절대평가로 되면서 영어는 그냥 쉬운 어떤 과목,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뭐 그렇게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그러죠. 이 국민대기업 어쩌고 국민운동 교육대기업 같은 말도 지라는데, 여기도 똑같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한 게 과도한 경쟁을 완화.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 이걸 쉽게 낸다는 소리가 아닌데, 뭐 절대평가 되면 당연히 뭐 좀만 공부하면 다 1등급, 2등급 맞게 그렇게 낼 것 같으면 말라고 시험을 치냐고. 차라리 영어를 수능에서 빼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고난도 문제를 낸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아, 참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그러면서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고 학교에서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평가원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물러나라고 지금 그러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뭐 요즘 수시로 어쩌고 하면서 막 내신도 엄청 따지잖아. 근데 내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수능시험 모의고사 다 들어가요. 영어 시험 칠 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 내신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부교재랑 이렇게 다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게 학교생들 모의고사 시험 치면 모의고사 풀이 안 해줘. 모의고사 풀이를 예전 같았으면 진짜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했을 때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도 잘도 해주더만, 요즘은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 안 해줘요. 그냥 시험만 치면 끝이에요. 그냥 애들이 물어봐도 결국은 네가 알아서 보라는 식으로 하고, 애들 자체들도 이제 뭐 원체 안 해주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알아서 그냥 지 혼자 공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또 봐야 되고, 뭐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애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지네가 또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치겠어. 아니면 범위에서 아예 그냥 교과서만 달랑 내든가. 교과서만 내지 뭐 범위 내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공부하면 좀 애들일수록 범위는 더 많고 범위 외의 지문들도 잘 나오는데 쉽게 내주면은 그걸 어떻게 따라가서 그걸 이해하겠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혀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이 영어 등급을 수시 모집의 최저, 그러니까 보통 수시 시험 치면은 교과서 어떤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내신 성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학교들은 다 최저를 봐요. 최저 등급을 본다고요. 최저 등급을. 그러니까 수능 쳐서 뭐 국영수 또는 뭐 사탐이나 과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 중에서 뭐 2합이 얼마, 3합이 얼마 그렇게 해서 최저를 봐요. 뭐 인수월 정도 되면 뭐 2합이 한 6, 요즘 많이 그래도 낮춰져서 6까지도 되는 데도 있어. 5나 6 정도 보고 3합으로 따져도 한 뭐 6에서 한 7, 그 정도 해가지고 보통 최저를 보죠. 뭐 8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저 등급을 봐요. 최저 등급을.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 최저 등급 맞추기에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등급을 자기들은 1등급이나 2등급 맞고, 그리고 뭐 국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사탐이나 과탐에서 등급을 맞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어 등급을 뭐
1, 2등급, 특히 좀 성적이 좋은 애들이 요번에 1, 2등급에서 한 등급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요번에 영어 이렇게 불순응이나 해도 한 3등급까지 보면 비율은 뭐 작년에 영어 시험 봤을 때나 올해나 어느 정도 3등급까지 어떤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1, 2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3등급, 오히려 4등급까지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등급 좋은 애들이 많다고. 결국 1, 2등급 봤던 애들이 까불랑거리면서 만만하게 보다가 영어 등급이 떨어진 걸, 그걸 막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영어 성적이 좀 너무 영어 불순응이라고 막 잘하는 놈들이 뭐라 하니까 공부도 안 하는 못한 애들까지도 영어 불순응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합류해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이런 식의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막 평가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아니면 교육부에서 뭐 미안하다고 뭐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바엔 차라리 절대평가로 하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상대로 돌리자고 그러니까 또 뭐 상대로 돌리는 거는 뭐 행정상 뭐 현실적으로 뭐 어려움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최저를 맞추는 걸 보통 이렇게 영어 등급을 최저를 맞추는 기준으로 삼았던 수많은 재학생들에게 대거 탈락 위기에 처해서 이런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게 됐지. 영어 성적들이 다 생각보다 한 1, 2등급 떨어져서. 왜 한 등급이 당락을 가는 1등급 받는 애가 2등급 되면 지가 생각보다 가고 싶은 학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는 것보다 애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등급을 최저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던 거 다른 분명히 솔직히 영어 말고 그런 국어나 수학 이런 건 잘 쳤다 그런 애들보다 국어 수학도 다 망쳤을 거예요. 망쳤는데 이제 만만한 게 영어라고 영어 등급 가지고 그러겠지. 이런 어떤 탈락 위기에 처해서 수능 시험이 재학생들에게 어떤 함정이 돼버렸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수능을 보지 마. 그냥 내신만 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게 하든가. 뭔 수능만 치면은 뭐가 어려웠니 저쩌니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불수능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그러면은 내신은 그럼 어떨까? 요즘 보면 주변에 내신만 보는 학원들도 많이 있어. 내신만. 학교에서 치는 내신만. 그래서 영어 같아도 학교에서는 교과서만 주구장창 그리고 뭐 모의고사 하면 모의고사 한번 풀어주고 교과서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는 부교재나 그것만 주구장창 보는 그런 어떤 학원들도 주변에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내신만 보고 수능을 안 하면은 사교육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있죠. 공부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 성적 받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니까 뭐 성적에 관련 없고 니는 튼튼하게만 자라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뭐 불수능을 한다고 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 이런 말들도 솔직히 이제 지겨워. 너무 식상한 말이잖아. 그러면서 뭐 이런 통설처럼 내년에는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다. 뭐 영어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처럼 그러고 있네. 지금 영어가 사교육 시장에서 제일 힘이 없어요. 수학이나 국어가 더 힘이 있지. 영어 사교육 시장이 더 힘이 없지. 근데 뭐 영어 한번 이렇게 불수능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는 거는 영어 실력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뭐 학교가 과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다 대부분 국어 시험 칠 일도 없고 수학 시험 칠 일도 없어. 근데 맨날 영어에서 영어를 어떻게든지 뭐 안 하고 쉽고 편하게 뭐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중학교 1학년보다도 형편없는 영어 실력 가지고 있는 애들이 셌어. 정말 뭐 어이없지. 그래도 전혀 마치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수학 공부하고 나도 그렇다고 뭐 수학 성적이라도 잘 넣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 넣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하는 건 영어 탓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영어가 진짜 절대평가를 해주면서 나름 얼마나 많이 양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사교육 시장이 영어 때문에 활성화될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고난도 문제들로 인해서 이번 수능은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기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런 것도 진짜 지 핑계지. 지 입장으로 그냥 뭐 정당화 시키는 거지. 수능이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겠어요? 수능을 좀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라고 하는 게 애들한테 공부해서 좀 실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수능 정말 쉽게 내겠다고. 누구든지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만 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내보세요. 수능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게 다 내보라고. 결과는 어떨까? 다 잘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잘 나오는 것보다 못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을걸요. 오히려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욕도 떨어지죠. 어차피 뭐 쉽게 낸다는데 내가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러면 진짜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대체 뭐를 가지고 그 애의 우수함을 따지고 진짜 애들한테 공부할 동기부여를 시켜주겠어. 그냥 쉽게만 낸다고 애들 사정에 맞춰준다고 그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이 평가원장도 그렇고 교육부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아까 교육 대기업 국민운동본부가 여기에 있는 인간들도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있는지 다 퍼져져 하는 거 보마. 지금 이딴 소리가 지금 중요한 거겠어. 애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떤 식으로 애들이 진짜 어떤 과목, 영어, 국어, 수학 이런 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봐보라고. 애들은 다 엎어져 자고 맨날 뭐 힘들다고만 하고 욱하고 있는데 뭐가 뭐 진짜 고교학점제를 하니 어쩌니 진짜 다 고교학점제 요번 1학년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시행도 안 돼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영어 시험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마치 영어가 무슨 이런 사교육의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영어가 참 만만한가 봐. 뭐 국어나 수학은 주어나 장창 해야 되고 영어는 안 해도 된다고. 아 영어 어차피 해봤자 쓸모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발 영어를 좀 수능에서 빼세요. 빼고 안 지키라고. 뭘 또 시험은 치면서 맨날 시험 치면은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군시렁거리지 말고. 여기 보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이게 킬러 문항 안 내겠다고 맨날 하면서 이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수학이잖아. 수학 문제 진짜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4점짜리 거의 손도 못 댄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4점짜리만 틀려도 반도 50점도 못 만다고. 근데 얘네들은 계속 수학은 똑같이 점점 더 어렵게 마치 쉽게 내면은 뭐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점점 더 어렵게 점점 더 힘들게 더 많이 그렇게 시키려고 하면서 그거는 정당화 시켜주고 영어 시험은 꼴랑 뭐 그 몇 개 문항 뭐 3점짜리 몇 개 있는 그거 가지고 뭐 킬러 문항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킬러 문항이야. 조금 더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맨날 보면은 뭐 외국인들도 풀리면은 너무 어렵다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뭐 한국어 시험 있잖아요. 한국어 등급 시험들 뭐 1등, 2등, 1급, 2급 이렇게 한국어 급수 시험 치면은 저희는 다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 갖다 놓고 보면 아니 뭐야 우리말을 왜 따위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할 거예요. 우리는 아마 보통 사람들은 3등, 상급도 아니고 뭐 상급초보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1급, 2급은 생각도 못하고. 그만큼 다른 외국인 입장에서 보는 그 시험은 다 어렵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 들죠. 왜 우리 국어 시험은 안 보셨어요? 국어 시험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국어 시험 보면 1등급 맞아? 우리 국어 우리 모국어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국어 시험 봐봐 엄청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이번에도 국어 뭐 무슨 문제는 뭐 무슨 교수가 나와서 자기도 못 풀겠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치더만. 그럼 그렇게 국어나 뭐 수학이나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는 뭐 아무 소리 안 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 마치 영어를 조금 어렵게 내거나 어렵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영어가 좀 성적이 안 나오면 맨날 영어가 만만한가 봐. 킬러 문항 되게 좋아하고 있네. 킬러 문항이니 뭐 왜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 안 세고 중킬러 문항을 좀 더 내겠다고. 그 킬러 문항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진짜 지문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지문들. 왜 그런 지문들도 사고의 폭을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주제 저런 주제 다 보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라고 하는 거지만 애들 고문하려고 하는 거겠어. 근데도 하여튼 중킬러 문항만 내겠다고 했는데도 그럼 그 중킬러 문항 그럼 마냥 쉬워야 되냐고. 그것도 정도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있어야지 변별력이 생기지. 여하튼 뭐 말도 안 되게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했던 정부의 약속을 헌신작전을 파기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라고. 그럼 진짜 영어를 수능에서 빼세요. 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어나 수학은 뭐 책임 없어? 특히 수학 선생님들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맨날 수학 때문에 애들 수학이라도 시험 막 공부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그렇게 주구장창 공부하면 하다못해 진짜 한 7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학 70점 맞지 못한 애들이 각 학교에서 정말 우수한 애들만 모여있는 그런 명문고는 다르지만 일반고들은 수학 70점 못 맞는 애들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뭐 5분의 4는 못 맞을 거예요. 거의 한 80% 이상은 80% 정도는 70점도 못 맞아. 7점이 뭐야. 50점도 못 맞는 애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수학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애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수학학은 댕기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꼴난 점수가 맨날 모의고사 치면 50점도 못 맞아서 버벅거리는 거 어떡할 거냐고.
뭐 잘하는 사람들밖에 눈에 안 보이나 보지.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잘하는 애들은 국영수 다 잘해요. 그런 애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할 거야. 근데 그런 애들만 보고 대부분의 수학을 못해서 버벅거리면 그런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그거 빨리 구제해야지. 진짜 요즘은 영포자가 아니고 이 수포자가 아주 발에 채일 만큼 많다고. 그럼 영어도 포기, 수학도 포기, 국어도 어렵다고 포기. 대체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럴 바에는 진짜 수능 자체를 치지 말고 그냥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뺑뺑이 돌려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 그냥 이 대학교도 저 대학교도 뭐 서열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학교로 가서 그렇게 편하게 배울 수 있게 하자고. 말라고 수능을 쳐가지고 이렇게 어렵네 심리 그러면서 난리를 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평가원장은 수험생과 국민 앞에 사죄, 뭐야, 무슨, 어떤 대역죄를 졌어? 사죄하고, 섞어대죄해야 돼?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대체 애들한테 그럼 본인이 직접 가서 가르쳐 보던가. 요즘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안에 그 분위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보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됐냐고. 공부하는 거 전부 다 퍼져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할 때냐고. 지네 애들 아니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든지 조금 잠 안 자고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애들 다 자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고 평가원장은 수험생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된다? 미쳤잖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 선다형 문제의 정답 고르기는 능력평가 매몰돼서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상대평가 수능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적극 착수해야 된다. 결국은 그나마 상대평가 수능제도를 싹 다 없애고 전부 다 전과목 다 절대평가로 하자는 것 같은데, 이 절대평가를 하자는, 그래. 예전에 원래는 영어 절대평가 먼저 하고 국어 수학도 뒤에 따라와서 다 절대평가를 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게 안 된 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 또 이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영포자들 조금 더라도 공부하는 것 좀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를 바꿔주니까 그것도 하기 귀찮아가지고 성적이 점점점 막 안 나오고 공부 안 하니까, 특히 이렇게 AI 이것 때문에 왜 애들 시험 내면, 아니면 AI 애들한테 이 영어 관련 어떤 학교에서 왜 수행평가 안 하는 거 내면서 이렇게 해석이나 뭐나 이런 거 하면 뭐 하겠어요? 챗 GPT 써요. 그래서 아니면 진짜 지네가 따로 구글이나 이런 데 쳐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말지. 지네가 단어 찾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공지능 시대 같으면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애들이 전반적으로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인공지능으로 뭐도 하고 제대로 공부는 안 하면서 성적은 잘 받으려고 그런 애들이 좋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조차도 숙제 내면은 다 보고 구글에 돌려가지고 파파고에 돌려가지고 숙제하고 단어 하나 제대로 안 찾아오는 애들도 많이 있어.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단어 외우라면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런 거 단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말고 그냥 문법이나 독해 봐달라. 아니 단어도 짚을 모르는데 문법에는 독해를 어떻게 보냐고. 앞뒤가 너무 바뀐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써도, 아니 애들이 공부 안 하는데 그거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애들 공부 안 하는 걸 이렇게 시험 타수로 돌리면 곤란하지. 정말이지 다 국영수를 다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학교에 이런 분위기, 수업 시간 다 거의 다 엎어져 자고 있는 분위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말하는 거 하는 1학년들. 1학년만 해도 지금 1학년 다 지났잖아. 1학년 한 학기 1학기만 지나고 2학기만 돼도 자는 애들 셌어. 아니면 아예 요즘은 겁대가리 없는 애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1학기 때부터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시간 자는 애들 셌어. 학교생들이 그걸 왜 그냥 두냐고? 요즘 난리 나잖아요. 좀 건드리면. 부모 와가지고 난리 날 거야. 우리 애 자는데 왜 깨웠냐고. 저도 수업하다가 애들 졸고 있으면 너 똑바로 안 하냐고. 정 잠오면 일어나서 들으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잠오면 자도 안 되냐고. 미쳤냐고. 잔다고 자냐고 임마. 잠 온다고 자냐고. 그럼 잠오면 자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랑 통화해보면 우리 애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좀 자도 안 되냐. 저는 그러면 가짜없이 보내지 말라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말라 학원 보내냐고. 자도 피곤하면 잘 것 같으면 학원 말라 보내냐고. 다 피곤하다고. 애들 중에서 피곤하지 않고 그냥 말짱한 애들이 누가 있냐고.
학교에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떠드는 거, 요즘 학교생들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뻔히 아니까, 지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겪으면서 쌤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고등학교 되면 대가리도 굵어졌는데 그냥 자요. 그냥 엎어져 잔다고. 그걸 고쳐야지. 지금 뭐 수능이 어렵니 쉽니 그걸 지금 탓할 때가 아니야. 뭐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그런 걸 떠나서 학교 수업부터 살려야 돼. 학교 수업은 엉망이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니까 한편교육부는 이달부터 평가원을 조사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영어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게, 뭐 중점적으로 살폈어야 하게. 내년에 그럼 영어 엄청 쉽게 내게? 그래 보시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또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지. 성적은 누가 공부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부모들 보면 되게 깐깐해요. 애들한테. 뭐 오늘 뭐 해야 될 거 미루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막 깐깐하게 해요. 애들하고 절대 타협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엔 힘들고 어쩌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또 거기에 공부하는 양이든 공부하는 난이도든 맞춰가니까 자기 수준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다 뭐 애 하자는 거 맞춰주고 힘들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뭐 어렵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냥 애들 수준에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제가 한 90년대 후반부터 애들 이렇게 영어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애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 애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그냥 무조건 애들한테 맞춰서 쉽게 내자고. 얼마든지 쉽게 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걸로는 절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내면 쉽게 낼수록 안 나와요. 왜 어떤 학교에서 그렇게 작년인가 그랬죠. 어떤 학교에서 딱 수학 시험을 학교에서 내신 칠 때 딱 프린트 나눠주면서 그 20문제 중에서 이거 다 그대로 내겠다고. 진짜 거의 그대로 냈어. 뭐 문제 뭐 숫자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냈는데 50점도 못 맞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랬어. 뭐 그대로 내면 웬만하면 다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50점도 못 맞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이렇게 칠 것 같으면 공부 왜 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걔네들도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거고, 공부하는 애들은 뭐 그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보는 건 똑같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애들한테 맞춰주지 말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게 공부를 해서 정말 못 따라온 애들은 또 따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은 진짜 요즘은 보면은 학교에 한 3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자기가 정말 공부에 안 맞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더라, 뭐 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보내요. 무슨 기술교원을 학원을. 그런 데 가서 뭐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자기가 뭐 그런 이 기술 배우는 걸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거 확인시켜주는 그거 하는 그 정도, 그런 어떤 과정도 있어. 진짜 정보 공부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애들은 또 따로 어떻게든지 또 다른 살 길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몰라도, 학교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뭐 시험 치고 하는 학교 애들은 너무 걔네들한테 맞춰주면 더 오히려 걔네들 실력을 점점 맞춰주는 거고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애들한테 맞춰줘가지고 뭐 쉽게 한다고 애들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신들 못 차리는 사람들 많던데 애들 맞춰준다고 애들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애들 학생인권 뭐 없어졌다고 하긴 하더만, 애들 학생인권 그거 하면서부터 애들 성적이 더 안 좋아졌잖아. 성적만 더 안 좋으면 말이라도 못하지. 애들 인성도 얼마나 안 좋아졌어요. 진짜 막 제가 좀 깐깐하고 좀 뭐라고 좀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애들이 저한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못 보던 그런 유형들, 부릅뜨고 막 꼬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화풀이 하는 애들. 그래서 야, 너 나 사람 때리겠다고, 너 나 때릴 것 같은데 한번 때려보라고. 그 하면 진짜 사나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주먹 꽉 쥐고. 그럼 저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전화기 들고 지네 엄마한테랑 통화하죠. 얘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제가 오늘 집에 보낼 테니까 얘기해보고 또 이럴 것 같으면 여기 보내지 마시라고. 뭐 예전처럼 혼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라고 그런 애들 계속 보고 있겠냐고. 얘도 저한테 이렇게 혼나면 기분 나쁠 테니까 보내지 마시라고. 다시 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바로 엄마랑 통하고 치워. 요즘 별의별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부터 어떻게든지 공부를 하게 이끄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맨날 공교육은 지멋대로 하면서 이런 거 막 지금 잘못 나오면 마치 무슨 뭐 난이도 조절 실패부터 시작해서 뭐 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특히나 요번 수능, 뭐 불수능이었다. 아이, 뭐 수능이 그럼 뭐 쉽게 나오는 게 그게 수능이겠냐고. 여하튼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여튼 좀 웃겨서 계속 요즘 보니까 뭐 매일매일 영어 어쩌고 뭐 너무 어렵게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막 난리를 치던데 차라리 그렇게 난리 칠 것 같으면 영어를 수능에서 빼세요. 빼고 선택 과목하고 다른 거 집어넣으라고. 다른 거 집어넣고 아니면 그냥 국어나 수학만 보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애들 영어 못해가지고 뭐 시험 치는 그 이후의 시험도 너무 뭐 영어 이 공무원 시험 치는데 영어 왜 치냐고. 아예 영어 뭐 토익 점수도 뭐고 다 빼고 영어를 아예 그냥 과목에서 빼버리던가. 아니면은 진짜 무슨 뭐 기업 무슨 채용하는데 이럴 때도 아예 영어 성적은 빼고 영어 못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던가. 그런 거는 다 크면은 다 영어 점수 다 영어 점수 요구하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도 하다못해 졸업 점수로 영어 점수를 뭐 그냥 좋은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한 500점, 600점 이렇게 토익 점수를 다 요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영어 공부 안 시켜놓으면은 그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려는가. 트럼프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진짜 영어 못하는 애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겠다고. 이민도 그렇고 유학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영어 못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겠다고. 영어를 할 줄도 모르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겠다고. 그 영어 말 잘하는 게 뭐 이런 중고등학교 때 어휘, 단어, 문법 이런 게 다 기초가 돼야지 말을 잘하지. 뭐 이거하고 전혀 뭐 말하게 하고 중고등학교 공부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공부 왜 영어 회화하는데 상관이 없어. 당연히 도움 많이 되지. 여하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재미난 일 있으면 또 영어 관련된 또 뭐 기사 갖고 돌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